정보가 어둡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열고 닫는 창이 거실 창인데 여기에다가 핸들 하나만 달아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달아줄 수 있습니다. 근데 가능하면은 저번 시간 때는 제가 외부 창을 할 때 일단은 손가락으로 해서 틀 높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, 또한 외부에 바르는 마감재에 대한 것도 손가락으로 해서 광대뼈와 광대뼈 밑에 볼을 터치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근데 외부 창은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어떤 그 작은 벌레 유입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? 방충망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. 또 하나는 사람이 해서 바깥에다 빨래를 널든 아니면 바깥을 쳐다볼 때 위험 때문에, 안전 때문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? 난간대 같은 게 있어야 돼요. 창은 외부 창, 내부 창 구분이 되지만 또한 한 번만 열고 닫는 단창이 있고 한 번 열고 두 번 여는 이중창이 있는데, 이 이중창이라는 것도 안방 같은 데다가 하는 내부용 이중창이 있고, 여러분들 보통 추운 방이 있어요. 아이들 특히 그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 추운 방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. 거기에는 그냥 뻥 뚫린 확장형 이중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기존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에다가 이 시공을 맡겨가지고 바깥에는 그대로 샷인데 안에다가 덧방을 한 사례가 많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. 바깥에는 알루미늄 샷이고 안에는 PVC 샷인데 바깥에는 굉장히 찬 공기가 들어가고 안에는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접점, 공기의 접점이 딱 중간에 맞춰져 있어요. 그래서 결로가 특히 심하고, 특히나 그 아이방이 있는 게 결로가 심하기 때문에 양쪽 벽지 사이가 엄청난 곰팡이가 생기고 누수가 되고 물이 고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. 보통 이렇게 해서 232mm짜리 내부용 이중창을 바깥에다가 외부용 이중창에다 대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여기에는 꼭 필히 손가락 하나가 바디가 더 들어가는 확장형 이중창 242mm에서 250mm 이상을 꼭 달아두셔야지 여러분 안전한 시공이 될 수가 있고요. 우리 아이 공부방에 따뜻한 그런 기운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수년간에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느낀 걸 하나를 얘기할게요. 대구 쪽, 그 다음에 경상 쪽에 가게 되면은 하양 우방 아파트나 뭐 이런 곳들이 이 난간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많은 애로점이 있거든요. 틀 중간에.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샤시를 얹기 위해서는, 요즘에 샤시는 외부창 같은 경우는 두꺼워야 된다 그러잖아요. 틀 높이가 높을수록에 미리도 140mm 이상 두꺼워야 되는데, 요 난간대 같은 경우에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는 전에 이 난간대 안쪽에 있던 외부용 알루미늄 샤시는 118mm나 120mm짜리밖에 안 됐어요. 그런데 이거를 더 굵은 140mm 이상을 넣으려다 보니까는 이 난간대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난간대 밑에다가 조적을 하고 타일을 쌓게 돼요. 그것보다도 저희 두꺼바에서 권하는 거는 정말로 안정적인 지지대 확보를 위해서 이 난간대를 철거를 하고 이 중간에다 정중앙에다가 틀을 올리고, 이왕이면은 보통 매다당 한 7만 원 정도 할 겁니다. 난간대도 같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하기도 합니다. 내부창은 외부창이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유리도 내부창은 얇아도 돼요. 마찬가지로 보강심도 내부창 보강심은 얇은 보강심이 들어가도 돼요. 마찬가지로 내부창보다는 외부창은 틀 높이도 낮아도 돼요. 왜? 외부창이 다 한번 막아주니까. 그렇죠?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시공업자나 창호 제작 회사라면은 하는 김에 외부창 하면서 내부창도 다 가르세요라고 하지만, 정말로 제대로 된 단열이 되어 있는 외부창 시공만 하셔도 사실은 큰
하자가 없는 이상은 내부창을 교체를 안 하셔도 그렇게 큰 추위는 사실은 없습니다. 그래서 내부창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. 잘 열리고 잘 닫히고.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. 가장 많이 열고 닫는 창은 외부창이다. OX로 답해 주세요. 푸짐한 선물 팍 쏠게요.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열고 닫는 창이 어떤 창이에요? 바로 내부창, 거실, 특히나 거실 내창이죠. 빨래 널러 나가기 위해서 한 번 열고 화분에 물 주기 위해서 한 번 열고 닫고 해서 가장 많이 열고 닫는 창이 내부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외부창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뭐 열고 닫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내부창은 잘 열리고 잘 닫히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외부창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잘 열 일이 없으니까는 핸들도 당연히 틀리겠죠. 그래서 외부창 핸들은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되는 잠금 핸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. 특히나 거실 내창이나 안에 내부창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안 돼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요거는 제가 꼭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팁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많은 어떤 현장에 가서 소비자님들을 만나고 또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듣고 시공 현장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정보가 어둡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열고 닫는 창이 거실 창인데 여기에다가 핸들 하나만 달아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달아줄 수 있습니다. 핸들 뭐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근데 가능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가장 많이 열고 닫는 창이 특별하게 거실 내창이기 때문에 이 핸들을 달아도 하드웨어나 이런 게 수시로 열고 닫기 때문에 1년, 2년, 3년이 지나면은 헐어지고 느슨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거실 내창은 이렇게 달고 이렇게 기 때문에 핸들을 안 다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외부창과 내부창 샤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저의 주 종목이기도 합니다. 이제 유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